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부탁해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말만 믿고 명의 대여를 해줬다가 세금 관련 납세 고지서를 받게 되거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업자 명의는 절대로 가볍게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수십억 원 규모의 가공세금 계산서 사건에 연루되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리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받은 케이스인데요. 명의만 빌려줬는데 왜 조세범 사건에 연루가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구조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줬는데요. 하지만 실제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매출 매입 관리나 거래처 관리, 자금 집행, 세금 계산서 발급 같은 실무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운영자가 회사를 돌리면서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이른바 가공세금 계산서를 대량으로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이런 유형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공급가액 합계가 20억이 넘는 규모가 적발이 됐고, 세무서는 명의를 빌려준 의뢰인이 그 범행을 도와준 것이다 라고 보아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왜 방조가 되냐,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십니다. 나는 명의를 빌려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고발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조세범처벌법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지 않았는데 가공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명의를 빌려준 의뢰인이 가공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수취를 도와준 것으로 보고 방조범으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조는 단순히 도움이 되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리상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범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고의입니다. 그리고 이 방조의 고의는 정확히 다 알고 있었다까지는 필요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범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허용했는지,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실제 거래 구조 자체를 몰랐고 세금 계산서가 어떻게 발급, 수취되는지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운영자와 공모해서 움직인 정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의대여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이 사건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 운영을 누가 실제로 했는지, 자금 흐름은 누가 통제했는지, 명의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 계약, 송금, 신고 등에 관여를 했는지, 명의자가 그 대가로 이익을 얻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했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변호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가공세금 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행위를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조세 사건을 전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명의대여 관련 사건들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건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허위세금 계산서 이슈로 하고 어떤 사건은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 자체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2항 명의대여 행위로 고발이 되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직원처럼 월급을 받았는지, 계좌나 인증서까지 넘겼는지, 실제로 운영에 개입을 했는지 등에 따라서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가공세금 계산서, 차명계좌로 인한 매출 누락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줬다가 체납된 세금을 대신 내게 돼서 조세불복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내 사건이 어떤 조항으로 어떤 사실관계로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히 짚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수사 일정이 잡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댓글에 번호 적어두었으니까요.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대여 세금 관련 영상도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